연휴라서 다들 어디 놀러 가셨나 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매주 이렇게 강의, 법문을 진행하지만 정말 매주 이렇게 이 시간에 와서 특히 일요일 날 오후에 와서 공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지금 이렇게 법회를 해야 되고 법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거가 당연한 거고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바빠요. 정말로 바쁩니다. 이제 저처럼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도 바쁜데 가족도 있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면 또 얼마나 바쁘겠어요. 주말 되면은 또 미뤘던 일도 해야 되고 집안 일도 신경 써야 되고 자, 아무튼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또 이렇게 공부하시겠다고 마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내주셨으니까 이제 어떤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발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게 원효 스님께서 쓰신 발심 수행장을 공부했는데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는 것, 스스로 마음을 내는 것을 우리가 발심이라고 합니다. 나한테 평상시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좋은 생각을 해야겠다, 좋은 마음을 가져야겠다, 뭔가 또 좋은 일을 경험해야겠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그런 선택을 자주 하시다 보면 그 자체가 발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 템포스테이가 매일 들어와요. 매일 템포스테이.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20대 또 30대 젊은 친구들이 템포스테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이제 1년 가까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해 보니까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 들어오는 사람은 다 다르겠죠. 다 다르는데, 어떤 친구들은 와서 이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아주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여기서 이 절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에서 더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얻어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여기 와서 일체 프로그램 참여도 안 하고 방 안에 하루 종일 잠만 자다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잠만 자고 가면 좋겠는데 방도 난장판으로 해놓고 그러면 또 우리가 청소하시는 분이 더 힘들게 고생스럽게 또 청소를 또 해야 되는데 아무튼 사람 따라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각자가 습관대로 살아왔고 또 템포스테이라는 곳에 와도 각자의 습관은 숨길 수가 없어요. 절이라는 곳에 왔으니까 뭔가 이 절의 이 분위기나 법도에 맞춰서 뭔가 여기에 이렇게 따라주면 좋겠지만 아무튼 나름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결과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참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템포스테이 들어오시는 분들과 제가 주로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차단 명상입니다. 이제 차를 마시면서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동시에 명상을 경험하는 건데요. 근데 참석자들의 90% 이상이 템포스테이라는 것도 처음 왔고 절이라는 것도 처음 왔고 스님을 만나는 것도 인생에서 처음이야. 근데 그런 친구들 앞에 앉아가지고 뭔가 깊은 얘기를 하고 뭔가 수준이 있는 공부를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명상을 하지만 명상이라는 것 자체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다수. 그래서 명상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로 저도 설명도 못하겠지만 그분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저도 오늘 이렇게 법회 때 강의 때 제가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어쩌면 제가 여기서 1시간 동안 떠든 것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불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여러 의식을 했잖아요. 그런 어떤 예불과 의식과 세레모니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1000마디, 10,000마디 떠든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경건한 마음으로 뭔가 좀 거룩한 마음으로 뭔가 지금 이 순간 평상시 여러분들의 어떤 습관에서 벗어나서 그 예불하는 동안, 의식하는 동안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차분해졌다면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기도가 되고 수행이 되고 명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자극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뭐 제가 차담을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차 한잔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제가 하는 말이 자 지금부터 멍 때려 이렇게 하면 젊은 친구들이니까 자 지금서부터 차멍 때리는 시간이니까 잠시 우리가 차멍에 빠져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멍에 빠지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제가 이제 왜 뭐 멍 때린다라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나쁠 수도 있고 근데 멍 때리는 걸 너무 열심히 오랫동안 연습하면 뇌의 지능이 떨어집니다. 현실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걸 뭐 좋다고 해서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진지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루에 틈틈이 우리가 약간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왜 필요하냐면 멍 때린다라는 것은 잠시 우리는 매 순간 사실은 자기 습관대로 살아요. 습관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래요. 절에서는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데 습관대로 행위하고 습관대로 말하고 습관대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오늘 이곳에 와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동안에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생각을 해요. 생각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멍 때리는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나를 반주해 보는 시간이에요. 평상시 내가 어떤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평상시 내가 숨은 어떻게 쉬고 있는지. 우리가 혹시 식사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걸랑 집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밥을 먹으면서 천천히 내가 어떠한 습관으로 밥을 먹고 있는지, 내가 밥을 천천히 먹는지, 정신없이 밥을 먹는지, 밥을 오랫동안 씹는지, 허겁지겁 씹고 삼키는지, 밥 먹으면서 오만 생각하면서 밥 먹고 있는지, 좀 차분하게 밥 먹고 있는지.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밥 먹고 내가 어떠한 밥을 먹는 동안만이라도 한번 내가 평상시 나의 식습관이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면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멍 때리는 시간에 그냥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평상시 나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나의 다시 습관을 되돌아보는 시간, 잠시 그 멍 때리는 시간 동안에 내가 평상시 어떤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밥 먹는 거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평상시 여러분들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평상시 숨 쉬는 걸 자각할까요? 자각하지 못할까요? 못하고 살죠. 늘 숨을 쉬지만 내가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는 잘 자각하지 못해요. 저도 이렇게 명상하면서 주로 항상 기준이 저의 숨 쉬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쉬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살짝 여유롭게 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허겁지겁 먹지 않고 여유롭게 천천히 느긋하게 밥을 내가 의도하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숨 쉬는 것도 이제 그냥 습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느긋하게. 그러니까 느긋하게 숨 쉬면서 내려놔요.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내려놓는 함께 호흡과 함께 부산하고 번잡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뭐 차분하게 내려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잖아요. 볼일을 볼 때 제일 먼저 그 연습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오만 뭐 잡생각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살짝, 호흡에 집중하고 호흡을 살짝 차분하게 느리게 여유롭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들떴던 뭐 이렇게 올라왔던 마음들을 차분하게 내려놓는 연습. 아침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살면서 이렇게 잠깐 쉬면서 쉬는 동안에는 그 연습해요. 우리가 계속 일을 하거나 공부하거나 뭔가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중간중간 쉬잖아요. 우리는 쉬면서 딴 생각하는데 딴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잠시 내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한번 내가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직지라는 것을 직지 심체 요절 우리 청주를 대표하는 이 직지라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직지의 방식이 뭐냐? 곧바로 무언가를 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곧바로. 평상시 여러분들은 습관이 어떤 것을 곧바로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용화사 관음전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계속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살면서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잠시 그 습관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 여기 이제 실제하는 것을 한번 대해보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직지를 인도말로 요니소 마나시카라라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니가 이제 자궁, 근원, 근본적인 거. 뭔가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또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마나시카라. 시면 뭐 어디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까라, 크르, 뭐 하다, 행하다, 짓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어떤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뭔가 더 근원적인 거에 신경 써서 마음을 써라 이런 뜻도 있고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뭔가 마음으로 직접 어떤 것을 행하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신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유를 통해서 머리를 굴려서 하는 것은 근원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가장 근원적인 것을 따진다면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공간, 이 시간, 이 자리가 될 거고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앉아 있는지 또 여기서 내가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 이런 어떤 현재 주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답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 이 공간을 떠난 다른 차원, 뭐 시공간이 멈춰지거나 뭐 다른 차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다 없어져야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 분명하게 있고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어떤 특성, 우리가 삼법인 할 때 그 도장인자, 영어로는 뭐 이미지, 인도말로는 니미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이 보여주고 있는 특성을 의미해요, 특성. 지금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뿅 하고 어딘가 딴 데 가야 알아차리는 것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시공간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뻥이야. 시공간을 떠나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시공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백날 시공간을 떠나서 아무리 기가 막힌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우리는 시공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맨날 뭐 본질은 시공간을 떠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 이렇게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거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의 표면적인 모습이 이게 답은 아니고요. 이게
작용하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자주 들었던 말, 재행무상. 모든 것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늘 변하고 있다. 이게 늘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한테는 그래 당연한 말이지만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모든 건 변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모든 것은 여기 그대로 있다. 여기 가만히 있다. 여기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살아요. 머리로는 변해. 다 변하는 거야 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실제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여기 그대로 있는 거야. 여기 가만히 있는 거야. 나도 여기 계속 있고 나도 영원히 존재하고 있고 내 마음에 일어났던 사랑도 있는 거고 네 사랑도 변하지 않는 거고 마치 영원히 계속 있을 것처럼 여기 우리가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처럼 그렇게 평상시 생각하고 살아요. 앞으로 5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50년 후에 우리 저 뒤에 행자님 말고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모든 게 변한다라는 걸 당연하다고 알지만 또 평상시 우리 습관은 마치 여기 계속 지금 있고 앞으로 있다라는 거가 앞으로도 마치 계속 진행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 그런 습관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어떤 특성을 알아차리고, 지금 뭐 그 특성은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읽고 있는 책 하나가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도서관에 갔더만 책이 이렇게 누가 앞에 있길래 봤는데,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아웃라이어의 저자건데, 이 사람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타인을 안다라고 생각해.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뭐 이래. 뭐 부부간에 우리 남편은 이래. 우리 부인은 이래. 우리 애들은 이래.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지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절대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예와 사례들이 그 책에 나와요.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오만 컨텐츠들이 다 있잖아. 거기 보면 뭐 이렇게 각 그 정치 성향 따라 각각의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뭐다, 어떤 사람은 뭐 같다라고 막 타인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게 일부분은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그 사람의 말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맞을 수 있지만 어떤 하나의 내용으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할 수 없고 일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걸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제 내가 한 70년 사니까 세상이 이제 뭔지 알 것 같아. 여러분들은 세상을 다 알고 사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아는 만큼만 알고 사시는 것 같아요? 아는 만큼.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이 그게 정말 진짜 이거 뭐 발톱 밑에 때도 안 되는 정말 이게 우주 전체에 해당이 되면 그게 퍼센테이지로 치면 정말 무의미한 아주 미약한 수준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모르는지 자체도 몰라요. 정말 내가 지금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할 어떤 내용 중에 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경험한 어떤 적은 내용을 가지고 적은 경험을 가지고 에이 세상은 이런 거야. 저 사람은 뭐해? 불교는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사실은 아주 지극히 일부분의 경험 지식을 가지고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가 마치 자기에 대해서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정작 본인도 몰라. 본인이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살아서 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냥
큰 제목은 있어요. 크다랗게 나는 몇 살 때 뭐였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직장을 했고, 뭐 누구와 결혼했고, 큰 제목은 우리가 이렇게 붙일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몰라요. 내 마음이 뭔지, 내 마음이 여기 있는 건지, 내 마음이 생겨나고 있는 건지, 이 몸이라는 건가, 이렇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이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왜 코로나는 걸리는 건지, 뭐 이런 거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투성인데 신기하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 마치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잠시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꼬라지라고 하죠. 내의 모습, 내가 어떠한 습관, 어떠한 인식의 습관, 어떤 생각의 습관, 어떤 행위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주. 근데 내가 어떠한 업을 지으면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반조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본 것보다 나아요. 그냥 그거 안 보고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래도 한 번 이상 거울은 보죠. 거울 안 보고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보는 게 좋아요? 보는 게 좋죠. 지금 뭐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는지, 코딱지가 어떻게 되는지, 뭐 옷이 어떻게, 어디가 뭐 어떻게 되는지 한 번은 봐야, 한 번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는 것처럼 하루에 가끔씩은 반조를 해봐야 돼요. 근데 내 기존의 내 습관 안에 있을 때는 내 습관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 잠시 우리가 일종의 제가 뭐 젊은 친구들한테는 멍 때린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잠시 그 기존 자신의 좀 습관에서 자기 습관이 작용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거기서 약간 벗어나서 나는 어떠한 습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과연 내가 세상을 보고 뭔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과연 이 알고 있는 것, 내가 아는 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는 되게 부분적이고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아는 게 정답이야. 내가 아는 게 옳은 거야. 내가 아는 것만이 진리야.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분은 살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본인만 피곤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할까요?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건 한정돼 있어요.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공부할 수 없고 모든 걸 다 경험해 볼 수 없어요. 결혼도 뭐 100번, 1000번 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한 100번 정도 해보면 잘하겠지.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기회가 몇 번 주어져요? 기회가 뭐 많이 하신 분은 5번도 내가 한 걸로 알고 있는, 어떤 분들은 하여튼 5번까지 하신 분도 있고 5번 해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아마 죽을 때까지 경험해 볼수록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더더욱 모를 것이고,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꼭 상담하러 와. 어떻게 결혼 생활 잘할 수 있냐고. 근데 저도 솔직히 몰라요. 안 살아봐서 모르기 때문에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답은 혼자 사세요. 항상 그런 얘기. 저 기준으로. 왜냐하면 제가 혼자 살아보니까 너무 그나마 제가 경험한 거는 혼자 사는 게 훨 낫다 이렇게 싶어서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훗날 혹시나 저한테 혹시나 상담하러 오실 거랑 저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혼자 사세요. 아무튼 자기가 뭐 경험한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그런 제가 말하는 혼자 하세요라는 것도 절대적인 답이 될 수 없죠. 사람은 더불어 살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즐거울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시너지 효과만 난다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이 있어서 갉아먹는 사람이 있어. 1과 1이 만나서 2가 돼야 되는데 1과 1이 만나서 0.5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이게 에너지가 방식이 달라서 방해가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세상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미약하고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과대, 내가 마치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그 생각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은 발전할 수 없어요. 더 생각을 넓힐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아는 거 별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로 정말 이제 뭐 아주 조금밖에 몰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알아야 될 게, 깨달아야 할 게, 공부해야 될 게 많이 변했고, 나의 지금의 모습은 한이 없어. 나는 내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나는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 어떤 그 테두리를, 경계를 두면 안 돼요. 경계 자체가 없어야 사람은 어떤 생각하지 못한 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데, 답이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안에 갇혀요. 그 사람의 우주는,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그 사람이 생각한 그 안으로 딱 갇히고 그 이상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큰일 나는 줄 알고. 아무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그 세상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적으로 생각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고, 나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뭔가 문제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 문제일 수도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죠. 그런 어떤 안목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직지라는 것은 제가 전에 그 특강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던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평상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던 그 인식의 습관을 좀 내려놓고, 여기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있는 그대로 보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뭐, 특히, 뭐, 저도 이렇게 템플스테이 하다 보면 종교가 다른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도 계속 이제 다른 종교 있는 분들이 오시는데, 확실히 불편해. 왜냐하면 벽이 있어, 벽. 뭔가 제가 얘기하더라도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여. 다 뭐가 필터가 있어. 앞에 필터가 있어가지고 약간 경계도 하고 약간 의심도 하고 이게 뭐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 이게 종교적인, 정치적인, 뭐 남녀, 뭐 지역, 여러 가지 우리는 수많은 그 필터가 있잖아요. 그 필터를 거쳐가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봐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능력 자체가 절대 있는 그대로 볼 수도 없는데,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해도 그것도 또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아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이게 절대적이다, 이런 생각 자체를 늘 그걸 내려놓는 연습을 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게 꼭 절대적으로 옳거나 이게 맞다라고 할 수도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직지의 방식을 통해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거, 내가 어떤 그 지금 인식의 방식을 좀 내려놔야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알아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좀 더 넓게 높게 봐야 세상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살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 대단하고 막 정말로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그게 좀 더 넓게 높게 이렇게 보면은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고. 우리 제가 아까 먼저 오신 손님들하고 이렇게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만약에 종갓집이다 그러면은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이게 이제 몇 대까지 진짜 위로 막 5대까지 제사를 막 열심히 지내야 되는데, 정말 그거 제사 안 지내도 돼. 이제 그분들 앞에서만 이런 얘기 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 안 지내도 세상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런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나죠. 어쩌면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이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못 바꿔요. 그리고 그렇게 하던 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벌 받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로 안 지내도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사를 안 지내도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거를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한테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요.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제사를 안 지내면 큰일 나고,
제사 그거 언젠가 그 고려 시대까지 안 지냈던 건데 조선 시대부터 지냈던 건데 그거 뭐 안 지내도 되지. 옛날 부처님도 제사 지내라는 말 없으니까 그런 거 안 지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해 버리면 그런 분들은 제사를 안 지내도 아무 일이 안 생겨요. 세상이 그렇다고 달라지진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도 하고 법문도 하고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그 명상도 하고 가끔씩 뭐 기도도 하고 열심히 나름 공부하고 수행해. 근데 제가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지만 제가 공부했다고 세상이 크게 달라질까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 지구가 언젠가는 안 없어질 거야. 이 우주는 언젠가는 안 없어질 거야. 변하지 않아. 이 지금 우주는 팽창하고 있잖아. 빅뱅 하고 나서 계속해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데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는 계속 빨라져. 계속 빨라지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져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팽창하다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지만 이게 팽창이 많이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우주는 자연스럽게 소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불꽃놀이 할 때 불꽃 뻥 쏘면 빵 터지다가 불꽃이 소멸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어느 순간 그렇게 생겨났다. 과학자들 계산으로는 언젠가 우주는 소멸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50억 년인가 뭐 언제 후에 소멸하게 돼 있죠. 이렇게 태양이 커지면서 나중에 이제 태양에 빨려 들어가서 우리도 이제 그 폭발해서 지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름의 순리대로 세상은 돌아가요. 우리는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셀 수 없이 무한한 그 작용 중에 하나야. 우리가 여기가 인간이고 무슨 스님이고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대단히 존귀한 것 같지만 세상 무수히 작용하는 수많은 현상 중에 하나고 세상도 변하고 있고 세상도 소멸하는데 그 안에 우리 살고 있는 그 안에 작용의 현상에 불과한 우리도 언젠가는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태가 나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인간 중심적,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니까, 뭐, 이거는 좋은 거, 저거는 나쁜 거, 뭐, 세상은 이래야만 돼, 저래야만 돼, 라고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데, 세상은 우리 인간한테 그렇게 자비롭지 않아요. 우리 인간만 특별히 세상이 우리를 따로 생각해 주지는 않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 것 같지만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파도가 쳤을 때 생기는 수많은 순간 생겨났다 사라지는 작은 물방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인식의 어떤 그게 좀 넓어지고, 인식의 스케일이 좀 넓어지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지만, 그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이 좁을 때는 정말로 여러분들 막 급하게 어디 운전하고 가는데, 급하게 내가 아파트 집에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와. 빨리 지금 아파트 어디 가가지고 내가 빨리 뭔가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현관 앞에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저 끝에 가서 있는데, 그것도 중간에 바로 안 내려고 누가 자꾸 중간중간 눌러서 중간중간 섰다가 내려오면, 그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확 일어나지. 뭔가 마음에 성냄도 일어나고, 조급함도 일어나고, 뭐가 확 일어나. 우리 첫 번째 비바시불의 그 마음은 마술가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뭔가 없던 것에서 마음은 확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 평상시 여러분들은 자주 경험해요. 분명히 없었지만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속도가 지금 눈앞에 진행되고 있는 현상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속도가 더 빠르면 여러분들은 막 조급해. 그리고 막 썩내고 짜증내고 화를 내. 근데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썩낸다고 해서 갑자기 엘리베이터 휙 더 속도가 빨라지거나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심리적인 동요만 확 일어났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보다 좀 더 넓은, 좀 더 여유로운, 좀 더 넉넉한 어떤 그 인식의 눈을 가진다면 우리가 뭐 되게 심각하고 되게 중요하고 뭔가 저거는 정말 뭐 진짜 심각한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생각이 달라지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그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어떤 큰 병에 걸려서 나는 그 제가 며칠 전에 읽었던 책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아주 옛날에 나온 책이에요. 모멘트 모리. 근데 그 모리 그 사회학과 교수죠. 그 이렇게 루게릭 병에 걸려서 이제 이렇게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그 제자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화요일 날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서로 대화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이제 그렇게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 모리 교수가 쇼핑을 하지 않는다고. 왜 쇼핑을 안 하겠어? 물건을 더 안 사들인다고. 그러니까 의료 장비는 늘어나나 집에 있는 그 소유물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간다고. 더 이상 사들이지 않고 있는 물건을 줄여간다고. 왜 그럴 것 같아요? 필요 없어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뭐 더 사들인다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임박하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무언가 사고 무언가를 경험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야, 이렇게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게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 루게릭 병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는 얼마나 불안해요. 정말로 이게 숨 쉬는 그 근육이 때가 되면 언젠가는 그게 이제 망가져서 인공호흡 기계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근육만 망가졌지 몸의 신경은 다 살아있대요. 몸의 신경과 의식은 온전하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답답한 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시원하게 숨 들이쉬고 내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만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숨 쉬는 것도 우리가 쉬는 것 같아도 몸이 쉬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마치 내가 편안하게 숨 쉬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몸의 어딘가에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나면 우리는 그 호흡을 우리 마음 편안한 대로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금 이 순간에 좀 이렇게 주의를, 마음을 기울여 보면 숨 쉬는 거 하나만이라도, 이게 지금 내가 숨 들이쉬고 내쉬는 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구나. 이것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이 공기가, 맑고 깨끗한 공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걸 쉴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마치 따로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 여러 인연들이 만나서 그게 원활하게 장애 없이 잘 작용해졌을 때 나의 존재, 나의 생존이 가능한 것이지, 그런 조건들이 하나가 망가지고 하나가 없어지고 뭐가 막혀버리면 우리의 존재가 매끄럽게 존재할 수가 없겠죠.